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별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계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두 감독 프랭크 카프라와 존 포드의 영화 세계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의 깊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이는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미국적인 감독이라고 회자되는 프랭크 카프라와 존 포드의 영화 세계를 살펴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랭크 카프라와 존 포드, 고전기 할리우드 영화를 대표하는 두 감독은 유독 아메리카니즘, 즉 미국적 이데올로기와 결부지어 거론되어 왔습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마르크 페로는 저서 역사와 영화에서 미국 영화에 투영된 역사관을 4개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는 미국의 건국 초기 이념으로서 이때는 우리가 흔히 WASP, 와스프라고 부르는 즉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만이 미국인의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이데올로기는 미국에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해 미국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학살을 정당화하는 패권적인 논리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웨스턴, 즉 서부극이라 불리는 장르의 영화들은 그렇게 광활한 서부를 누비며 인디언들과 맞서 싸우는 총잡이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해 왔는데요. 영화학자 토마스 샤츠는 서부극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턴에서 문명과 야만의 기본 갈등은 여러 대립 요소로 표현된다. 즉, 동부 대 서부, 정원 대 사막, 미국 대 유럽, 사회 질서 대 무정부, 개인 대 공동체, 마을 대 황야, 카우보이 대 인디언, 여선생 대 댄스걸 등. 역마차, 황야의 결투, 아파치 요새, 리오그란데, 수색자,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등 수많은 서부극을 연출해 서부극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존 포드의 영화에서도 배우 존 웨인으로 상징되는 서부의 총잡이가 야만적인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존 포드의 서부극은 곧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를 정당화하는 신화와 동일시됐습니다. 마르크 페로가 말하는 미국 영화에 투영된 두 번째 이데올로기는 남북전쟁 이데올로기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남북전쟁은 흑인 노예 해방으로 귀결되며 미국은 흑인을 포함한 다인종 연방국가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를 넘어서 흑인들도 미국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17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강조된 멜팅팟, 즉 인종의 용광로와 하나의 미국 이데올로기입니다. 마르크 페로는 영화를 통해 이 세 번째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구현한 감독으로 프랭크 카프라를 꼽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미국 사회의 소수자였던 프랭크 카프라는 어떤 민족적 뿌리를 강조하기보다 미국 시민의 정체성을 중시하며 다민족, 다인종의 통합을 지향했던 하나의 미국 이데올로기를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프랭크 카프라는 스크로볼 코미디 장르의 대가로 불렸습니다. 스크로볼 코미디는 오늘날 현대 로맨틱 코미디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스크로볼 코미디에서 두 남녀는 빈부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로 대립하는데 둘 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싹터 격한 갈등이 어느새 눈 녹듯 해소되는 식의 전개가 이어집니다. 프랭크 카프라는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을 통해 그러한 스크로볼 코미디 장르의 규범을 창안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 카프라가 창안한 스크로볼 코미디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대공황으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국가 재정으로 경기를 부흥시키는 뉴딜 정책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도 하나의 미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디즈시 도시에 가다
잃어버린 지평선, 우리들의 낙원, 스미스시 워싱턴에 가다, 존 도우와의 만남, 멋진 인생 등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는 사람 간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계층적,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전통적인 미국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풍경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카프라의 영화들은 대공황기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영화학자 토마스 샤츠는 카프라의 영화가 계급 없는 유토피아 사회, 아니면 최소한 계급 간에도 진정한 인간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사회라는 미국의 전통적 이상을 신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크로볼 장르는 성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마술처럼 해소되는 유토피아적 공동체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카프라의 스미스시 워싱턴에 가다는 순수한 이상주의자 스미스가 워싱턴 의회의 부패 정치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에서 스미스 씨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등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숭고한 헌법적 가치와 동일시되는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미국의 영화감독 존 카사베츠는 진짜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프랭크 카프라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페로가 언급한 네 번째 이데올로기는 미국은 하나라는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인식한 비주류 소수자들의 저항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와스프 중심의 지배체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자들을 포함해 서로의 차이가 오롯이 존중되는 미국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멜팅팟이 아닌 샐러드볼로 바라보는 관점이 도출됩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허상을 폭로했던 반전 평화운동, 마틴 루터킹 목사로 대표되는 흑인 민권운동, 히피들의 공동체 운동 등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됐던 다양한 반문화 사회운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탄생한 뉴 아메리칸 시네마는 그러한 저항 이데올로기를 동력으로 한 대안적인 영화 만들기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마틴 스콜세제의 비열한 거리, 택시 드라이버,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 지옥의 묵시록을 비롯한 수많은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폭로하고 풍자했습니다. 저항적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존 포드의 영화는 백인 우월주의나 가부장적 가치, 폭력에 의한 질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 역시 사회 구성원의 차이에 주목해 샐러드볼을 만들기보다 무조건적인 통합, 멜팅팟을 강조하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보다는 개인의 사랑과 믿음을 강조했다는 지점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존 포드와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가 미국의 보수적인 얼굴을 상징하는 낡아빠진 작품들로 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랭크 카프라와 존 포드의 영화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프랭크 카프라는 미국 사회를 낙관하고 예찬한 만큼 미국 사회의 그늘과 악몽을 깊이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카프라의 영화 속에서 대체로 정치가들은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해 의회 정치를 파괴하는 인물들로 그려졌으며, 자본가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착취해 부를 축적하는 인물들로 묘사됐습니다. 디즈시 도시로 가다, 스미스시 워싱턴에 가다, 존 도우와의 만남에서 특히 잘 드러나지만 순수한 신념과 이상을 지닌 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런 인물들에 맞서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스미스시 워싱턴에 가다가 개봉했을 당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친이자 영국 대사였던 조셉 케네디는 영화 속에 드러나는 미국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환멸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이 영화를 유럽에서 상영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반공주의가 극심하던 시기에 카프라의 영화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영화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가령 카프라의 대표작 멋진 인생에 참여한 각본가들 중 일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으며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휴일의 각본가로 유명한 달튼 트럼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FBI는 멋진 인생이 상류층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은행가를 스크루지형 인물로 묘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수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적 낙관주의를 예찬하는 카프라의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카프라의 영화가 미국 사회의 부패를 폭로하고 이를 개혁하려 했다는 지점에서 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극이라 할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카프라의 영화를 좋아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의 작품에 드러난 미국의 얼굴이 하나의 표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포드의 서부극 역시 단순히 서부 개척 신화를 옹호하며 미국의 전통적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는 영화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존 포드의 영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부극의 기본 구도, 정의로운 서부 사나이들이 야만적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마을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구도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수색자에서는 인디언들보다 서부 사나이들이 더 잔인한 인간들로 묘사되며 아파치 요새에서 인디언들과 맞서 싸우는 백인 부대 지휘관은 광기에 휩싸인 맹목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에서는 서부 개척으로 상징되는 폭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주인공 총잡이의 하인인 흑인 폼피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에이브러햄 링컨으로 상징되는 흑인 해방과 자유의 이념이 보편화되는 변화의 풍경을 그립니다.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는 산본이라는 마을에서 탄생한 정의로운 서부 사나이 신화가 날조된 전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존 포드 연구자로 유명한 미국 비평가 태그 갤러거와 일본의 비평가 하스미 시게이코는 존 포드의 영화를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의 영화가 가진 복합성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태그 갤러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포드를 브레이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드 영화의 모든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변증법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포드의 영화는 자기 반영적이면서 투명하게 된다. 그는 존 포드의 영화가 백인 우월주의, 애국주의, 군국주의, 가부장제 같은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자기 반영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그것들의 거리를 두고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추동해온 이데올로기의 변천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적 가치가 참으로 변화무쌍한 얼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 포드와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 세계 역시 하나의 미국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가진 다양한 얼굴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흑백 갈등과 이념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의 얼굴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멜팅팟과 샐러드볼 사이에서 다양한 표정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